이제 얘기해 줄게. 함수의 극한이라고 하는 건데, 극한이란 개념은 조금 나중에 설명을 해주고, 극한이라는 말보다 일단 니네가 알아둬야 될 내용들이 한 가지가 있어서 그거를 좀 설명을 해드리려고 해요. 근데 일단 요게 함수의 극한이잖아. 함수가 뭔지를 니네가 알고 있어야 되거든. 일단 기본적으로 함수가 뭐예요? 함수란 무엇을 얘기하는 것일까? 함수는 무엇을 얘기하는 걸까? 그걸 알아야죠. 먼저 변수 x와 y의 관계를 얘기하는 거야. 이게 함수야. 변수인 x와 y의 관계. 그렇다면 여기서 변수는 무엇일까? 변수라는 건 뭘까요? 변수는 말 그대로 변하는 수야. 변하는 수. 그지? 변하는 수잖아. 그래서 간단하게 예를 하나만 들어볼게요. 예를 들어서 뭐 이런 거잖아. y는 2x 플러스 1이라고 한번 해볼게요. 예를 들어서. 그럼 얘를 보면서 x하고 y의 관계를 알 수 있어요? 요 x라는 것과 y의 관계를 알 수가 있어? 봐봐, 이걸 좀 말로 좀 풀어서 볼게. 내가 식당을 해. 내가 식당을 하는데, 응? 테이블, 그러니까 탁자 수가 X개야. 2인용 탁자야. 우리 식당은 소개팅의 명소예요. 소개팅의 명소여서 2인 손님이 제일 많아요. 그러니까 테이블을 4인 테이블로 만들 필요가 없는 거지. 2인 테이블만 만들면 돼요. 그럼 2인 테이블만 만들었을 때 X가 테이블 수고 Y가 의자수야. 근데 사장이 내가 늙어가지고 다리가 아파서 의자를 하나 더 놔야 되는 거야. 그 의자 수가 하나 더 필요한 거지. 그렇다면 여기 있는 테이블 수 X와 의자 수 Y의 관계식은 얘가 되는 거 아니냐? 그렇지 않아요? 테이블 수의 2배만큼 의자가 필요하겠죠. 근데 거기보다 하나가 더 있어야지 그게 이제 의자 수가 되는 거 아니야. 그럼 얘를 이렇게 만들어서 좋은 점이 무엇이냐? 자, 의자가 몇 개 필요한지를 우리가 이제 구하려고 하는 거야. 근데 내가 처음에는 식당을 좀 작게 했어. 작게 해가지고 식당을 작게 해서 한 테이블을 한 10개만 갖고 있다라고 쳐봐. 나 한꺼번에 손님 10손님만 받을 거야 라고 하면 그때 필요한 의자 개수가 몇 개냐? x에다 10을 집어넣어서 y의 값을 계산하시면 돼요. 그게 이제 x하고 y의 관계를 표현해주는 등식이 되는 거죠. 그런 게 함수예요. 근데 여기서 이제 내가 상황이 바뀌었어. 내가 돈을 많이 벌었어. 테이블의 명수가 돼가지고 인스타그램 막 이런 데 막 핫플레이스로 막 올라온 거야. 그래가지고 식당을 좀 넓혔네? 좀 큰 평수로 갔네? 그 테이블을 50개를 넣은 거야. 테이블을 50개 넣으면 의자가 몇 개 필요해? 101개 필요하잖아. 이런 식으로 빨리빨리 계산을 할 수가 있는 거라고. 그러니까 함수라는 게, 즉 수학이라고 하는 게 수학으로만 끝나는 게 아니라 니네가 실생활에서도 적용이 될 수가 있는 거야. 혹시 로그예요? 아니요. 함수인데요. 네가 봐야 되는 거? 네. 미분. 미분? 미분 가능성과 연속성. 오케이. 그걸 보든 아니면 미분 자체가 까먹었으면 미분 처음서부터 보든. 보면 처음이 아닌가? 도함수. 네. 함수의 극한인가요? 아니요. 함수 극한 말고요. 도함수의 정의. 알아차실게요. 안녕히 계세요. 네. 미안합니다. 그러니까 이런 식으로 x 어떤 그 숫자가 봐봐. 아까는 이제 작을 때는 x가 10이었는데 커졌으니까 x가 50이 된 거잖아. 그지? 그러면 x 값이 10에서 50으로 바뀌는 거지. 그러니까 변할 수 있다 이 얘기예요. 이렇게 변하는 수를 우리는 변수라고 얘기를 해. 상황에 따라서 달라지는 거 아니야. 그래서 변수라는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그래서 변수인 x와 y의 관계에 대해서 얘기하고 있는 게 함수인 거예요. 그리고 여태까지 여러분들이 했던 것은 어떤 작업이냐면 방금과 같은 거 x가 10일 때 y는 20일 뭐 이런 걸로 끝나는 거잖아. 그러니까 x가 얼마일 때 y가 얼마냐라는 거 요 한 가지 상황만 봤었던 거야. 여태까지 여러분이 했던 거는. 이해돼? 아시겠어? 여태까지는 우리가 함수를 다룰 때 이런 것만 했다고. 딱 한 가지 상황. 딱 한 가지 상황일 때 그 y가 어떻게 되느냐. x가 얼마일 때 y가 어떻게 되느냐. 이런 것들만 봤던 거가 여태까지 우리가 다뤘던 함수라고요. 봐봐. 야, 최대값이 얼마예요? 함수의 최대값 최소값 물어보는 문제 있었죠. 정확하게 지금 다 얘기할 수는 없지만 최대값이 얼마야? 얼마. 근데 x가 얼마일 때 최대값이 y값 얼마다? 뭐 이런 식으로 얘기하는 거죠. 그죠? 그래서 한 가지 상황에서만 봤었다라고 하는 게 우리가 이제 여태까지 다뤘던 함수라면 이제는
이 변화하는 상황을 좀 보는 거예요. 변화하는 상황을 보려고 하는 게 수투부터 이제 시작이 되는 거야. 뭔가 변화되고 있는 것들을 얘기를 하는 거야. 그래서 예를 들자면 봐봐. 이런 상황들을 보려고 하는 거야. 내가 이제 올해 1월이고요. 2월이고요. 3월이고요. 4월이고요. 5월이고 6월이고 7월이라고 합시다. 내가 1월 달에 내 몸무게 정점을 찍었어. 90이 됐어. 90kg이 된 거야. 근데 내가 이러면 안 되겠다라고 생각해서 다이어트를 시작을 했지. 몸무게를 쭉 빼서 5월 초에 85를 만들어 놓고 요 다음부터는 내가 좀 방심해서 좀 쪄가지고 86이 됐거든요. 그럼 내 몸무게의 변화가 여기서부터 출발해서 이렇게 내려왔다가 이렇게 올라간다라는 거를 니네가 알 수 있는 거잖아. 그지 않아요? 각 시점마다 몸무게에 재가지고 점을 찍어서 나타내는 게 이제 함수의 그래프인 거잖아. 그럼 얘를 보시면서 어떻게 여러분이 생각을 할 수가 있냐면 몸무게가 처음에는 내가 했던 말 그대로 하는 건데 처음에는 몸무게가 좀 빠졌다가 5월달부터는 좀 쪘네. 이때 무슨 일이 있었지? 수제이가 좀 많이 처먹었나? 뭐 이런 얘기를 할 거 아니야. 그지? 그러니까 이런 분석들을 하는 거라고 이제는. 아시겠어? 그러니까 변화하고 있는 그 상태를 보려고 하는 게 이제 수투 여기서부터 이제 시작이 되려고 하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니네가 기본적으로 알아야 되는 게 뭐가 있냐면 중학교 2학년 때 처음 배웠던 1차 함수 있죠. 1차 함수. 1차 함수의 특징과 1차 함수의 그래프를 그리는 것들을 기본적으로 할 수 있어야 돼. 그 다음 뭐겠어? 2차 함수겠죠. 왜냐면 이게 지금 함수의 극한인 거잖아. 그지? 2차 함수에 변화하는 것도 좀 여러분이 생각을 하셔야 되겠고 그 다음 세 번째로 해야 되는 건 뭐겠어? 유리함수, 무리함수. 이것도 기본적으로 할 수 있어야 된다 이 얘기입니다. 알겠습니까? 1차 함수는 뭐예요? 직선이죠? 직선이라고 하는 건 뭐야? 뭐 증가할 수도 있고 감소할 수도 있는 건데 이렇게 돼 있어. 그럼 얘는 뭐예요? x가 증가할 때 y도 증가하는 증가함수구나. 계속 커지고 있구나. 뭐 이런 것들을 여러분이 느끼시면 되는 거야. 그리고 이렇게 생각을 하셔야 돼. 자, x축 방향이 오른쪽으로 가는 모양으로 생각을 하셔야 돼요. 그러니까 우리가 글을 읽을 때도 왼쪽서부터 오른쪽으로 읽어나가잖아. 거꾸로 오른쪽부터 왼쪽으로 읽어나가지 않죠? 그죠? 사람이 오른손잡이기 때문에 왼쪽부터 쭉 읽는 게 기본적으로 돼 있다고. 전 세계 모든 사람이. 알겠냐? 그죠? 네. 그래서 왼쪽부터 오른쪽으로 쭉 읽어나가는 거니까 시간이 흐름에 따라서 여기서부터 이런 식으로 간다라고 생각을 하는 거야. 그러면 y값이 어떻게 돼요? 위로 올라가고 있죠. 그럼 얘는 증가하고 있구나 라고 생각하시면 돼요. 그 다음 2차 함수요. 2차 함수는 그래프 모양이 어떻죠? 아래로 볼록이거나 위로 볼록이야. 그럼 아래로 볼록인 건 뭐 이렇게 예를 들어서 볼게요. 그럼 얘를 보시면서 여러분은 어떻게 생각을 해요? 처음에는 꽤 큰 값이었는데 오른쪽으로 가면서 아래로 내려가고 있죠. 시간이 지나면서 감소하고 있구나. 그러다가 제일 밑점, 꼭지점을 찍고 나서부터는 다시 증가하고 있구나 라는 것들을 여러분이 판단할 수 있다고요. 아시겠어요? 됐습니까? 그 다음 유무리 함수인데 유리 함수의 그래프는 점근선을 갖고 있죠. 그죠? 점근선 갖고 있어서 1, 3쪽에 그리냐 2, 4쪽에 그리냐 이런 내용인데 이 부분은 혹시 까먹으셨으면 옛날에 찍어둔 영상이 있으니까 그걸 보셔도 되고요. 아니면 저한테 직접 찾아오셔가지고 유리 함수 정리해주세요 라고 하면 정리 한번 해드릴게요. 거기까지 다 하면 오늘 함수의 극한을 하나도 못하기 때문에 거기까지 상세하게는 못해. 그냥 대략적인 기억만 가져가셔도 돼요. 그리고 여기에서 필요한 정보들은 수업을 해줄 거야. 필요한 정보들은 수업을 따로 해줄 거야. 근데 그거 말고 전반적인 걸 알고 싶으면 저한테 따로 말씀을 좀 주시면 될 것 같아요. 아무튼 유리함수는 이렇게 점근선 갖고 있고요. 1, 3쪽에 또는 2, 4쪽에 그리는 건데 2, 4쪽에 그리는 거 이거 한번 볼게요. 이렇게 한번 볼게요. 이렇게 되는 거죠. 쌍곡선 그래프 나오는 거 아시죠? 그럼 얘를 보시면서 어떻게 판단해요? x가 얘가 2라고 한번 해볼게요. 2에 가까워질수록 계속 증가하는구나. 계속 커지네. 근데 2가 딱 되는 순간에 있어 없어? 없어. 말 그대로 점근선이니까 만나지 않아. 그럼 여기 있는 이 점근선과 거의 만날 동 말동해서 안 만나. 만나면 안 돼. 그럼 2가 될 때는 없지만 2의 바로 왼쪽에서는 엄청나게 큰 값을 갖겠죠. 그죠? 그랬다가 2가 딱 되는 순간 없어져. 갑자기 그 그래프가 없어지는 거야. 그랬다가 2보다 살짝 커질 때는 어떻게 돼요? 거꾸로
엄청 작은 음수 쪽에 있겠죠. 아래쪽에. 그죠? 그랬다가 점점 커지는 형태로 이렇게 올라와서 어떤 일정한 값으로 계속 유지가 되는구나 라고 여러분이 생각을 해주시면 된다고요. 그래서 그래프 보고 이러한 분석들을 하려고 하는 거야 앞으로. 괜찮아? 이해됐어? 그래서 기본적으로 얘네들을 여러분이 알고 있으셔야 된다. 알겠죠? 1차 함수, 2차 함수 니네가 지금 완벽하게 1차 함수를 다 끝내놓고 2차 함수 다 끝내놓고 유무리 함수 다 끝내놓고 요까지는 필요가 없어. 근데 대략적인 그래프의 개형이라든가 얘가 이렇게 된다라는 것쯤은 여러분이 조금 생각을 할 수 있어야 돼. 알겠죠? 대략적으로. 혹시 그래서 까먹었으면 저한테 얘기하시고요. 알겠죠? 그래서 이러한 함수들에 대해서 보려고 한다라는 겁니다. 자, 그래서 첫 번째 내용으로 이제 함수의 극한을 들어갈 건데 여러 가지 말들이 한꺼번에 나오니까 조금 헷갈려요. 좀 헷갈리는데 일단 두 가지 내용부터 먼저 얘기를 해줄게요. 첫 번째는 수렴이라는 말이 있고요. 이런과 반대되는 개념이 두 번째 발산이라는 말이 있어요. 그래서 요거를 미리 좀 정하고 갑시다. 자, 수렴이라는 건 뭐냐면 니네 의견 수렴 이게 뭐야? 의견을 수렴해서 뭐 이런 거 뭐예요? 너의 의견과 여러 명의 의견들이 있을 거야. 이런 것들을 모으고 모아가지고 딱 하나의 값으로 만들어주는 거 아니야? 그죠? 너희들의 의견을 다 수렴했다. 오케이. 그래서 앞으로는 이렇게 하겠다. 이게 의견 수렴이잖아. 뭐 다수의 의견을 따르든지 뭘 하든지 간에 하나의 방법으로 가는 거잖아. 그게 수렴 아니에요? 맞죠? 같은 의미예요. 여기 있는 요 삼수의 극한 쪽에서 수렴이라는 것도 하나의 값이 되는 거야. 하나의 값이 되는 것을 우리가 수렴이라고 얘기를 하고요. 발산이라는 건 발산은 뭐야? 이렇게 쫙 뻗어나가는 거잖아. 그럼 어디까지 가? 모르지. 그런 게 발산이에요. 그러니까 하나로 모이지 않고 값을 정확하게 알 수 없는 그런 상태가 되는 것을 우리는 발산이라고 얘기를 합니다. 그러니까 봐봐. 우리 아까 그래프를 그렸는데 야, x가 2의 왼쪽에서는 어떻게 돼요? 계속 커진다 그랬잖아. 그지? 그럼 계속 커지면은 그 끝이 얼마인지 알아? 몰라. 모르지. 이런 경우가 발산인 거야. 알았냐? 맞아요? 됐죠? 반면에 봐봐. 자, 얘가 3이라고 한번 해볼게. 3이야. 3이 되면 딱 얘라는 값이 되는 거죠. 그죠? 3이 되면 딱 얘라는 값이 되는 거 아니야. 그럼 요 얼마라는 값이 있을 거 아니야. 얘가 마1이라고 한번 해볼게. 3일 때 마1이라는 값이 되는 거잖아. 그럼 마1이에요 라고 값 하나가 됐기 때문에 이런 것들을 우리는 수렴이라고 얘기를 한다 이 얘기예요. 하나의 값으로 얘기해 줄 수 있으니까. 알겠니? 됐니? 됐죠? 수렴과 발산의 차이점 뭔지 알겠죠? 수렴은 하나의 값이 되는 것, 발산은 하나의 값이 안 되는 것, 알 수 없는 것, 이런 것들을 우리가 발산이라고 얘기를 합니다. 됐죠? 자, 그래서 이런 표현이 있어요. x 화살표 a입니다. 근데 이걸 읽을 때는 어떻게 읽냐면 x가 a에 가까워질 때 라고 읽으시면 돼요. 근데 이걸 더 줄여서 x가 a로 갈 때라고 얘기를 합니다. 자, 아까 이 그래프에서 내가 봐봐. x가 2에 가까워질 때 어떻게 되냐라고 물어봤잖아 니네한테. 그때 니네가 아무런 못 알아듣고 이런 거 없었잖아요. x가 2로 가까워질 때 어떻게 해요? 계속 2로 간다 뭐 이런 얘기 했었잖아요. 그 다음 또 어떤 얘기 했어? x가 3으로 가까워질 때란 얘기 했잖아. x가 3으로 가까워질 때란 얘기 했었을 때 마일이다 수렴이다 이런 거에서 니네가 아무 거부감 없이 들을 수 있었다고. 그 내용이야. 그러니까 x가 어떠한 값에 가까워진다, 어떠한 값으로 간다 이런 내용이에요. 그러니까 얘를 봐봐. 얘를 보면서 x가 계속 커져. x가 요놈일 땐 요거, 요놈일 땐 요놈이고, 요놈일 땐 요놈, 요놈일 땐 요놈, 요놈일 땐 이놈 이렇게 되는 거잖아. 그런 식으로 x가 점점 변하는 거야. 변수 말 그대로. 그죠? 변하는 값인데 얼마에 가까워질 때, 얼마에 갈 때라고 표현을 하는 거라고. x가 a로 갈 때 수렴하는 경우를 지금 첫 번째 내용으로 설명을 하고 있는 거예요. 됐죠? 그래서 어떤 함수가 이렇게 있다라고 그냥 가정하는 거야. 이 그래프에 대해서 우리가 완벽하게 뭐 식을 쓰고 할 거 없고요. 그냥 y equal fx라는 함수가 이렇게 만들어졌다라고 생각을 하시면 돼요. 알겠습니까? 그랬을 때 이 함수 fx에서 x가 a로 갈 텐데 a라는 값이 여기 있어요. 이 a로 갈 때 어떻게 되고 있니? 일정한 값이 나오고 있죠.
얼마인지 모르는 L2라는 값이 나오고 있죠. 됐습니까? 요걸 이제 우리가 기호를 어떻게 쓰냐면 x가 a로 갈 때 fx는 L로 간다. fx는 L로 간다. 쏘리. 는이 아니라. 미안해. fx는 L로 간다. fx는 여기서 y 값을 뜻해요. 왜? 함수 값이잖아. fx가. x에 누구를 집어넣어서 막 계산을 한 y 값이잖아. 왜? y 이퀄 fx니까. 아니면 여기다 fx 안 쓰고 y를 쓰셔야 돼요. y 값. y가 L로 간다. 알겠냐? 근데 요것보다는 fx를 쓰는 게 더 좋아. 알았죠? 이해되십니까? 이런 경우를 우리는 수렴이라고 얘기를 한다고. x가 a로 갈 때 함수값이 어떤 일정한 값으로 한없이 가까워지는 그런 내용이 되면 이건 수렴이 되는 거야. 얼마가 나온다라고 얘기할 수 있는 거니까. 됐죠? 자, 근데 이거를 이제 기호로 이렇게 쓸 겁니다. 자, 보셔야 돼요. 자, x가 a로 가는 거잖아. 그죠? 그래서 기호로 이렇게 써요. lim을 써요. 그리고 얘를 읽는 방법은 리미트라고 읽어요. 리미트 x가 a로 간다. 자, 리미트가 뭐예요? 리미트의 뜻이 뭐냐? 리미트 제한하다지. 제한하다. 그죠? 근데 제한하다라는 게 가만히 잘 생각해 보면 어떤 경계 구역을 만들어 주는 거 아니야? 그럼 너는 이 경계 구역을 벗어날 수 없다라는 거 아니야? 그지? 맞아? 그럼 가도 끝까지 가도 거기 딱 경계선까지밖에 못 가는 거 아니야? 제한하는 거니까. 제한. 그죠? 제 말 이해되세요? 그렇다면 여기서 이제 어떤 의미로 또 해석을 할 수가 있냐면 가도 끝까지 가도 여기까지 못 간다며. 그럼 너의 끝이 어디냐라는 것까지도 우리가 생각을 할 수 있겠죠. 너의 끝이 여기잖아요. 그래서 그 끝이라는 의미에 극한이라는 의미가 있어요. 극한. 극한이 뭐야? 극한 뜻 알죠? 극한 직업이 뭐야? 그 직업이 너무나도 빡세가지고 이 사람으로서 할 수 있는 정말 최대한의 일인 거잖아. 극한 직업이잖아. 극한 직업. 니네 왜 예능에도 많이 나오고 하잖아. 극한 직업. 너무 빡세가지고 사람으로서 할 수 있는 정말 끝에 있는 정말 빡센 직업. 그게 극한 직업 아니야? 얘도 마찬가지야. 극한. 네가 끝까지 가도 거기까지밖에 못 간다라고 하는 극한을 설명하는 거라고. 그래서 영어 뜻은 제한이지만 극한이라는 뜻도 있어요. 알겠습니까? 알겠죠? 그러니까 여기 x가 a까지밖에 안 된다. x라는 놈을 a로 제한시켜 놓는 거예요. x 너는 어때야 돼? a로 가야 돼. 너는 x는 a여야 돼. 뭐 이런 뜻인 거야. 알겠냐? 알겠죠? 됐죠? 근데 a는 아니면서 a에 한없이 가깝게 가는 거야. 이게 무슨 말이냐면 네가 갈 수 있는 게 대한민국밖에 없어. 이게 대한민국이야. 38선이 이렇게 있을 거 아니야. 대충. 그지? 그럼 니네가 서 있을 수 있는 게 이렇게 해가지고 문재인 대통령처럼 왼쪽 발 하나 오른쪽 발 하나 이렇게 딱 경계선에 딱 서 있을 수 있어 없어? 없지. 그지? 제한돼 있는 건 38선으로 제한돼 있지만 딱 그 선에 가 있으면 안 되는 거야. 그럼 제한된 게 아니라 넘어가 버린 거잖아. 금을 넘어가 버린 거지. 이해돼? 그래서 금을 밟으면 안 돼. 딱 그놈이 안 되게 정말 한없이 가깝게 끝까지 가는 거예요. 이해되십니까? 그래서 x가 a로 간다는 건데 얘가 a라는 값이라면 함수의 그래프가 이렇게 있을 때 이게 이제 L2라는 값이 되는 거고 딱 요놈은 L이야. L이겠지만 x가 a로 간다는 것은 a에 딱 오는 게 아니라 a의 바로 왼쪽. 자, 숫자로 예를 들어줄게. 니네 이러면 좀 헷갈리니까 얘가 이제 4라고 한번 해볼게요. x가 4로 간다는 의미는 뭐냐? 4에 한없이 가까워지는 거야. 그러니까 4의 바로 왼쪽을 보는 거지. 얘를 졸라 확대를 하면 4가 여기 있잖아. 4가 여기인데 4의 바로 왼쪽 여길 보는 거야. 얘도 좀 많이 벌어져 있죠. 얘가 아니라 요놈 4의 살짝 왼쪽을 보는 거야. 살짝 왼쪽. 그럴 때
함수는 뭐예요? 얘가 4인 지점이잖아. 4의 살짝 왼쪽이 어디? 얘죠? 4는 얘잖아. 4일 때는 함수값 얘잖아. 근데 4의 살짝 왼쪽은 얘죠? 어때요? 4보다 조금 작죠? 아니, 요 4일 때 나오는 함수값보다 조금 작은 값이 되겠죠? 그죠? 아시겠습니까? 이해돼요? 맞죠? 예. 요 놈을 보는 거예요. 됐어요? 알겠죠? 근데 얘가 4보다 조금 작지만 그 값을 우린 뭐라고 써요? 4보다 조금 작은 게 뭔데? 3.9999999 이렇게 되는 거 아니야? 3.9999999 가다가 끝에 뭐 얼마 이렇게 되겠지. 근데 니네가 쓴 개보다도 조금 더 큰 거는 얼마든지 쓸 수 있어. 야, 3.9보다 큰 게 뭔데? 3.9보다 큰 게 뭔데? 3.99죠. 이거보다 큰 게 뭔데? 3.999죠. 그럼 이런 식으로 쭉 가면은 4는 아니지만 4랑 비슷한 값이 되는 거잖아. 마치 무엇과 같냐면 니네 중학교 2학년 때 순환소수 배운 거 기억나요? 순환소수 3.9대 얘랑 뭐랑 같다 그래서 4랑 같다 그랬잖아. 그지? 3.9땡이랑 4는 다른 수야. 다른 수인데 왜 같다라고 하냐면 값은 같은 거야. 이게 무슨 의미냐면 교원이 몇 살이야? 18살. 지연이 몇 살이야? 그럼 지연이하고 교원이하고 같아? 다르지. 하지만 둘의 값은 같은 거라고. 이런 의미야. 알겠어? 3.9땡하고요 4하고는 다른 수이지만 값은 같은 거라고요. 알겠죠? 요런 거랑 비슷한 거야. 얘가 지금 3.9999 가는 요 빨간색 요점이 3.9999 가는 그놈인데 걔랑 4는 같은 값으로 봐도 된다. 왜? 정말 작아봤자 먼지 하나만큼 차이 날 만큼 아주 조금 차이기 때문에 그냥 4라고 쳐버리는 거야. 내 말 이해돼요? 물론 4보다 조금 작지만 4라고 봐도 되는 놈인 거지. 그래서 우리가 얘를 리미트 x가 a로 갈 때 fx다 라고 써놓고 그죠? 그때 얘는 l이 된다 라고 쓸 수 있는 거예요. l보다는 조금 작은 놈이잖아. 봐봐, 살짝 아래쪽에 있으니까 l보다 조금 작지만 l이라는 값과 값이 같다라는 의미인 거예요. 알겠죠? 됐습니까? 실제로 존재는 L보다는 조금 작은 존재인 거야. 알겠니? 근데 니네가 이런 의미, 요런 의문도 있을 거야. 야, 4에 가깝게 가는데 4의 왼쪽에서 가는 것만 따져요? 4의 왼쪽에서만 가요? 아니요. 4의 오른쪽에서 갈 수도 있는데 4의 오른쪽에서 가는 거 얘 아니야? 그지 않아? 그럼 요 놈일 때 함수값은 뭐가 돼요? 요 놈인 거죠? 그럼 L보다 조금 큰 놈인데 L보다 조금 커봤자 4.000000001 그죠? 뭐 이런 수야. 이런 수인데 모양은 다르지만 값은 4랑 같단 말이지. 그러니까 이때도 L이랑 같다 이 얘기지. 그러니까 이때도 L이 된다라고 볼 수 있는 거야. 그래서 4에 한없이 가깝게 가는 그런 내용을 여러분이 생각을 해주시면 된다 이 얘기입니다. 그거를 우리가 기호로 이렇게 써요. 리미트 x가 a로 갈 때 fx는 그때 나오는 요놈, 가까워지는 요놈이 얼마다? L이다 라고 쓸 수 있는 거야. 이게 수렴에 관련된 내용이에요. 알겠죠? 됐습니까? 됐죠? 이해됐어요? 여기까지? 괜찮아요? 됐습니까? 자, 또한 상수함수가 있어요. fx equal c라는 상수함수가 있어. 이 상수함수에 대해서도 우리가 극한을 생각을 한번 해보면 상수함수 c에서 x축으로 평행한 이러한 함수의 그래프를 그리게 될 거 아니야. 자, 이놈을 쭉 그릴 건데 a로 갈 때의 극한이 어떻게 됩니까? x가 a로 갈 때 fx가 어떻게 돼요? 그냥 c죠? c죠? 그래서 리미트 fx가 a로 갈 때 리미트 x가 a로 갈 때 c는 c. 숫자는 그냥 숫자로 냅두면 된다. x가 들어가 있는 것들은 x를 계산을 해서 정리해주면 된다. 이런 얘기예요. 됐죠? 근데 간단하게 생각을 하면 돼. 간단하게 생각하면 이런 거야. 리미트 x가 5로 갈 때 x 플러스 4라고 돼 있다라고 쳐봐요. 그럼 얘는 뭐예요? 어떻게 되겠니? 니네가 y 이퀄 x 플 4라는 그래프를 그려야 돼? 이런 그래프 그려서 5가 여기야. 그럼 여기일 때 얘보다 살짝 작거나 살짝 크거나 둘 중에 하나일 거 아니야. 근데 거의 얼마에 가까워져요? 9에 가까워지는 거 아니야? 왜?
극한 말고 그냥 함수값으로 생각을 하면 9잖아. 5일 때 9가 되잖아. 그럼 9보다 작아도 조금 작고 9보다 커도 조금 클 거니까 그냥 9가 된다고 봐도 되는 거 아니야. 5의 살짝 왼쪽과 살짝 오른쪽을 보는 거니까. 이해되냐? 그럼 얘는 얼마야? 9야. 그죠? 근데 이 9라는 것을 그래프를 그려야 돼? 몰라도 돼. 그래프를 알면 좋죠. 물론 알면 좋은데 얘를 몰라도 충분히 여러분이 계산할 수 있는 거라고. 어떻게 계산해? x에 5를 집어넣으면 돼. 약간 대입 비슷한 거야. 알겠냐? 대입 비슷한 거라고요. 알겠죠? 그래서 이런 것들이 되는 거를 여러분이 일단 생각을 해주시면 됩니다. 갑자기. 그래서 x가 a로 갈 때 수렴에 대해서 얘기를 했고요. 이번에는 x가 무한대로 갈 때, x가 마이너스 무한대로 갈 때 수렴이다 라는 내용인데 이런 기호 처음 볼 거예요. 이런 기호 처음 보죠. 무한대. 이걸 뭐라고 읽는다고? 무한대. 무한대. 무한대라고 읽어요. 알겠죠? 무한대라는 것은 무엇이냐? 숫자가 커지는 상태. 숫자가 커지는 상태를 얘기해요. 그리고 또한 그러니까 값이 아니에요. 이거는 쏘리 수가 아니라 값이 아니야. 무한대는 값이 아니에요. 보통 수라고 하면 값을 갖고 있어야 되잖아. 5의 값이 얼마야? 5개. 그죠? 10, 10개. 뭐 이런 식으로 어떤 수라고 하면 값을 갖고 있어요. 근데 무한대는 수가 계속 커지는 상태 자체를 얘기하는 거야. 수가 아닌 거지. 따라서 값으로 얘기할 수 없는 거지. 알겠냐? 괜찮아요? 무한대는 숫자가 계속 커지는 상태를 얘기를 하는 거야. 아니면 니네가 셀 수 없이 엄청나게 큰 수 있죠. 이런 것들도 무한대로 표현을 해요. 대신에 걔는 값이 아니다라고 얘기를 하는 거야. 그러니까 숫자가 엄청 큰 거 있잖아. 예를 들어서 모래사장에 있는 모래알의 개수. 이거 니네가 알아 몰라? 근데 얘가 상수니? 정해져 있니? 아니야. 니네가 개수를 세는 동안 모래알은 더 만들어질 수도 있어. 그지? 바다에서 떠밀려서 모래가 만들어질 수도 있고 아니면 산에 있는 게 떠내려서 모래가 더 만들어질 수도 있는 거잖아. 물론 줄어들기도 하겠지만 셀 수 없이 엄청나게 큰 수. 천문학적인 숫자 걔보다도 더 큰 수라고 생각을 하면 돼. 무한대라는 것은. 알았냐? 그러면 마이너스 무한대는 무엇일까요? 숫자는 큰데 음수로서 큰 거야. 맞아요? 그럼 마이너스 1000. 근데 걔보다 숫자만 더 커지면 마이너스 만, 마이너스 10만, 100만, 마이너스 1000만, 마이너스 1억, 마이너스 뭐 10조 이렇게 되는 거잖아. 그죠? 그럼 숫자가 계속 수는 커지지만 숫자 값은 작아지는 거지. 음수로서 수가 커지는 거니까. 제 말 이해돼요? 그래서 클 거면 엄청나게 크거나 작을 거면 엄청나게 작은 상태를 얘기하는 게 무한대를 의미합니다. 알겠어요? 됐습니까? 근데 얘랑 비슷한 게 또 하나 있어. 뭐가 있냐면 이번에는 무한소라는 게 있어요. 무한소. 무한대는 커지는 거. 그래서 숫자만 커지니까 얘는 어쨌든 작아지는 거지. 그지? 어쨌든 수가 커지고 있는 상태를 얘기하는 거야. 알겠죠? 그러니까 양수로서 엄청 크거나 음수로서 엄청 작아지거나 그 둘 중을 얘기하는 게 무한대고요. 요놈의 반대되는 개념 무한소예요. 무한소는 뭐냐면 0을 쓰거나 마이너스 0을 쓰시면 돼요. 근데 0이라고 읽지 마시고 무한소, 음의 무한소. 자, 무한대, 음의 무한대라고 얘기해 주시면 돼요. 알겠습니까? 그럼 무한소는 뭐예요? 숫자가 작아지는 상태. 숫자가 작아지는 상태. 그럼 0.2에서 0.1로 가고 0.05로 가고 0.025로 가고 이런 식으로 점점 작아져서 0에 가까워지는 이러한 상태야. 근데 0은 아니야. 그냥 0은 0으로 쓰잖아. 0이 아니에요. 알겠죠? 무한소라고 얘기합니다. 그러니까 뭐 예를 들어서 뭐가 있을까? 예를 들어 설명하는 게.
내 몸무게를 쟀어. 76kg야. 근데 거기에 내가 손바닥 이러고 있었단 말이야. 내가 몸무게를 재고 있는데 재고 있는 사이에 먼지가 하나 이렇게 뚝 떨어졌네. 먼지가 하나 뚝 떨어지는데 내 몸무게에 변화 있어? 체중계에 변화. 줄면 안 돼요. 체중계에 변화 있어요? 없어요? 없죠. 조금 증가하긴 했어. 아주 살짝 증가하긴 했지만 내 몸무게에서 살짝 증가하긴 했지만 몸무게 자체에는 변화가 없다고. 그런 존재가 이 먼지의 무게 하나 존재가 무한소예요. 자, 먼지가 하나 붙었다면 양의 무한소가 붙은 거고요. 손에 있던 먼지가 이렇게 후두둑 떨어졌어. 그러면 음의 무한소가 되는 거예요. 줄어드는 거야. 그러니까 마이너스 0.00000 하고 제일 끝에 1 뭐 이 정도 되는 거. 알겠어? 이러한 존재들을 음의 무한대 또는 무한소, 음의 무한소라고 얘기를 한다고. 얘네들에 대해서 조금 알고 있으셔야 돼요. 이거를 계산에 이용할 거야, 이제. 알았니? 됐죠? 자, 그러면 x가 무한대로 갈 때, x가 또는 마이너스 무한대로 갈 때 수렴하는 경우가 있을까? 예, 있겠죠. 봐봐. x가 어떤 일정한 값으로 가는 게 아니야. 아까는 a라는 거 잡아서 a로 갈 때 얼마, a로 갈 때 얼마 이런 식으로 얘기를 했지만 이번에는 이렇게 되는 거야. x가 무한대로 가면 오른쪽 끝이 어떻게 되느냐 이 얘기야. 가도 끝없이 가도 어떻게 된다 이 얘기야. 이렇게 쭉 간다 이 얘기죠, 그래프가. 자, 여기 점선을 표현한 건 뭐예요? 점근선이에요, 점근선. 이 점근선에 한없이 가까워지겠죠. 물론 우리가 모든 함수를 다 알 수 있는 건 아니기 때문에 얘가 이렇게 함수 가까워지는 모양이었다 갑자기 어느 순간부터 다시 올라갈 수도 있어. 그지? 근데 이런 건 우리가 안 보겠다 이 얘기야. 이렇게 점근선 그려놓고 이렇게 그렸으면 아, 요놈이 가까워지는구나 라고 그냥 생각하면 돼. 알았냐? 이 끝에 어떻게 될지 모르잖아요. 이렇게 얘기하면 안 되는 거예요. 그럼 우리가 다룰 수가 없는 거니까. 우리가 뭐 수학과 학생도 아니고 수학 교수도 아니고 그지? 그냥 나와 있는 대로만 하시면 돼요, 여러분은요. 알겠죠? 그럼 이렇게 끝없이 가면 어떻게 되는 거야? 요 L이라는 값에 한없이 가까워지겠죠. 근데 여기 있는 요 L이라는 값이 딱 돼요, 안 돼요? 안 돼요. L보다 살짝 위에 있을 거야. 그지? 근데도 우리는 걔를 뭐라고 얘기한다고? 그냥 L이라고 얘기하면 된다고. 왜? L보다 살짝 큰 건데 걔를 뭐라고 쓸 거야? 그냥 L이라고 쓰면 돼. 알았어? 됐죠? 근데 원래는 쓰는 방법이 있긴 한데 그래도 어쨌든 답은 L로 써요. 알겠죠? 그거에 대한 정리들은 나중에 할 거야. 오늘 첫 수업이니까 개념만 설명하기 위해서 지금은 그렇게만 알고 계시는 게 좋아요. 나중에 다시 더 얘기해 줄게요. 뭔가 얘기할 게 더 있으니까. 그 다음 x가 음의 무한대로 갈 때 자, 왼쪽 끝이 어떻게 되느냐 이 얘기야. x는 어쨌든 왼쪽으로 가냐 오른쪽으로 가냐 이 얘기잖아요. 그럼 x가 음의 무한대로 갈 때 함수의 그래프는 누굴 따라가요? 요놈을 따라가겠죠. 이렇게 쭉쭉쭉쭉 가다가 누가 되겠어? n보다 조금 작은 존재가 될 거 아니야, 함수값이. 하지만 n보다 정말 먼지 하나만큼 차이밖에 안 나는 값이기 때문에 그냥 m이라고 얘기한다고. 알겠죠? 됐어요? 그래서 x가 무한대로 갈 때 또는 마이너스 무한대로 갈 때 수렴할 수 있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무한대 또는 마이너스 무한대로 갈 때 수렴에 대한 얘기를 했고요. 자, 리미트 x가 무한대로 갈 때 fx는 l이 된다. 리미트 x가 마이너스 무한대로 갈 때 fx는 m이 된다. 이런 표현들을 쓴다 이 얘기입니다. 괜찮죠? 됐어요? 자, 그래서 지금 수렴에 대한 얘기들을 한 거예요. 수렴에 대한 얘기들. 그럼 수렴이 아닌 얘기들이 이제 슬슬 나오겠죠? x가 a로 갈 때 함수의 발산이라는 내용이 있는데요. 자, 우리가 어떤 함수를 그리게 될지는 모르지만 어쨌든 그냥 나와 있는 이 함수의 그래프를 가지고 얘기를 한번 해볼게. 자, x가 a로 갈 때, 그럼 a로 갈 때, 자, 이쪽에서 가거나 이쪽에서 가거나 둘 중에 한 놈을 얘기해 주는 건데 얘도 그렇고 자, 그래프가 누굴 따라가요? 계속 위로 올라가죠. 점근선, 점선을 찍었다라는 것은 얘랑 안 만난다라는 거야. 그치? 안 만나요. 만약에 이거 올라가다가 갑자기 중간에 이렇게 꺾일 수도 있겠지만 이런 얘기들은 안 한다고. 만약에 이렇게 되는 거라면 이 그림을 그렸겠지 실제로. 그지? 안 그렸잖아. 안 그렸다라는 건 그냥 요놈에 가까워지는데 가깝게 가는데 어쨌든 안 만나는구나 라는 걸로 여러분이 생각을 하시면 돼요. 그럼 이런 상황에서 봐봐. x가 a로 가고 있는데 함수가 fx는 어떻게 되고 있어요? 계속 커지죠. 그 커지는 상태를 우리는 뭐라고 얘기한다고? 무한대라고 얘기한다고. x가 a로 갈 때 fx는 무한대로 간다. 이해돼요? 계속 커지니까. 그죠?
이렇게 얘기할 수 있는 거고, 만약에 그래프가 이렇게 있다면 x가 a로 갈 때 어떻게 돼요? 음의 무한대로 간다라고 얘기하시면 되잖아요. 밑으로 계속 내려가는 거니까. 왼쪽에서 오는 것든 오른쪽에서 오는 것이든 어쨌든 계속 밑으로 내려가는 거니까 음의 무한대로 가는구나 라고 이렇게 쓰시면 된다고요. 괜찮아요? 여기까지? 됐죠? 예, 이런 내용들입니다. 그리고 무한대로 갈 때 또는 마이너스 무한대로 갈 때 발산하는 경우도 있겠죠? 그죠? 그래프를 보시면 뭐 y 이퀄 x제곱 같은 경우 이렇게 그래프가 되잖아. 그럼 얘 같은 경우는 음의 무한대로, 양의 무한대로 갈 때 어떻게 돼요? fx는 무한대로 가죠? 계속 올라가잖아요. 음의 무한대로 갈 때 계속 올라가잖아요. 무한대로 가죠? 근데 마이너스 x제곱 같은 경우는 그래프가 이렇게 그려질 텐데 x가 무한대로 갈 때 어때요? fx는 계속 밑으로 내려가잖아. 음의 무한대로 가네. x가 마이너스 무한대로 갈 때도 얘도 fx도 음의 무한대로 가죠? 그죠? 그래서 x가 무한대로 갈 때도 또는 마이너스 무한대로 갈 때도 발산하는 경우도 있을 수 있다 이 얘기입니다. 됐습니까? 됐어요? 그래서 우리가 지금 총 4가지를 설명을 한 거야. 일단 뭘 배웠어? 우리가 배운 게 뭐예요? x가 a로 갈 때의 상황과 x가 무한대로 가거나 또는 마이너스 무한대로 갈 때의 상황, 요 2가지를 배운 거죠. 근데 요때도 수렴하는 경우도 있고요, 발산하는 경우도 있는 거예요. 그죠? 요때도 수렴하는 경우가 있는 거고 발산하는 경우가 있는 거야. 괜찮아? 괜찮아? 수민이 괜찮니? 지현이 괜찮니? 자, 그래서 이제 문제들을 좀 풀어볼 건데 함수의 그래프를 이용하여 구하시오라고 돼 있어요. 그럼 이거 함수를 니네가 그려봐야 되는데 보면 알겠지만 y 이퀄 x 풀 1 뭐야? 1차 함수야. y 이퀄 마이 x 풀 3 뭐야? 1차 함수야. y 이퀄 x제곱 마3 마3 x 6 뭐야? 2차 함수야. 이거는 y 이퀄 9 상수 함수야. 그럼 그래프 그리면 돼. x 풀 1 그래프 어떻게 그려요? 직선이죠? 이렇게 그리는 거 알아요? 기울기 1이고 y좌편 1인 거? 맞아요? 그럼 이런 그래프 그렸어. 근데 뭘 구하래요? x가 마이너스 1로 갈 때의 극한값 구하라는 거잖아. 그럼 어떻게 돼요? 마이너스 1이면 딱 얘 아니야? 그지? 그럼 요놈의 왼쪽도 어때요? 왼쪽도 마일보다 조금 작지만 어쨌든 아니 마일일 때의 0인 요 값보다는 0보다는 조금 작지만 어쨌든 0으로 한없이 가깝게 가는 요놈일 거고요. 오른쪽에서 오는 것도 어때요? 얘일 거 아니야. 어쨌든 요쪽도 0에 가까운 거고 요쪽도 0에 가까운 거니까 그냥 얘는 0 쓰시면 돼요. 근데 이 0이라는 것을 그래프를 굳이 그리지 않아도 할 수 있는 거야. 어떻게 해? 대입하면 돼. 대입하면 되잖아. 그지? 얘는 그래프 그려야 돼? 아니. 3 대입하면 돼. 알았어? 극한이라는 것이 함수값으로 봐도 상관이 없는 상태가 되는 거야. 얘 같은 경우는. 알았죠? 됐죠? 3 대입하면 얼마 되는? 3. 그래프 그려봐서 봐도 3에 가깝게 갈 거야. 마삼이죠, 그죠? 네. 다시 쓸게요. 마3에 가깝게 갈 거야. 마3이라고 쓰시면 돼요. 물론 마3보다 좀 크거나 좀 작거나 할 수도 있겠지. 근데 그냥 마3으로 쓴다고. 알겠죠? 이해되시죠? 그럼 얘는 x가 1로 간대. 그럼 뭐야? 1 들어가면 돼. 그럼 뭐야 이거. 마2. 이거 뭐예요? x에 0 집어넣어도 집어넣을 거 없으니까 얘는 9라는 거 유지하죠. 왜? 상수함수잖아. y 그 9라고 하는 놈에서 x가 0일 때도 9고요. x가 1일 때도 9고요. x가 2일 때도 9고요. 그죠? 네, 그래서 이렇게 되는 겁니다. 별거 아니죠? 그 다음 두 번째 문제 풀어볼게요. 다음 극한을 함수의 그래프를 이용하여 조사하시오라고 되어 있어요. 근데 이거는 우리가 할 수 있는 그래프가 아니지. 이런 그래프 배웠니? 이거 유리함수인데 이런 유리함수 배웠어 니네? 안 배웠을걸? 니네가 배운 유리함수는 분모에 x 하나만 있어야 돼. 그지? 근데 얘는 뭐예요? x 제곱이 있잖아요. 아이씨 어떡하지? 어떻게 할까요? 그래서 이 그래프를 지금 설명을 해드릴 거예요. 자, 잘 봐. x분의 1 그래프는 알아요? 이게 니네가 배운 유리함수의 그래프잖아. 점근선이 뭐예요? x축 y축 돼가지고 이렇게 되는 거 아니야? 여기에 좀 더 추가해서 옵션으로 배울 수 있는 게 뭐야? x마 2라고 돼 있어. 그럼 평행이동. 플러스 3이라는 놈 돼 있어. 평행이동. 그래봤자 평행이동이야. 그죠? 그런 거고. 그 다음 또 옵션 추가할 수 있는 게 뭐야?
여기 있는 숫자 변화시키는 거야. 2가 됐어. 그럼 어떻게 돼? 좀 멀리 떨어져서 하지만 정근선에는 변화가 없는 거고요. 그죠? 그 다음 얘가 음수가 됐어. 마이너스 2래. 그럼 어떻게 되는 거야? 2, 4, 4분면 쪽에 이렇게 그리는 거죠? 그죠? 기억들 나셔요? 기억 안 나요? 고1 내용이긴 한데 혹시 기억이 안 나? 교원이 기억나냐? 안 나면 안 난다고 솔직히 얘기해. 조금 나? 지연이는? 수민이는? 그럼 이거 수업을 조금 해줄게. 어차피 필요한 거니까. 좀 해줄게요. 이거 문제 말고. 자, y는 x분의 k의 형태를 조금 알아보도록 할게요. 자, 얘는 어떻게 하냐면 얘네가 그래프를 하나도 못 그려. 하나도 못 그리면 제일 먼저 해야 되는 게 뭐야? 그래프를 알기 위해서 제일 먼저 해야 되는 거 뭐야? 처음 집어넣어서 구해보는 거잖아. x에 얼마 집어넣을 건데? 아무거나 집어넣을 수 있는 거 싹 다 집어넣어요. x에 1 들어가면 얼마 나와요? 자, 이거 k가 얼마인지 모르니까 k에다 이제 1 집어넣읍시다. x분의 1이야. y는 x분의 1이라는 그래프를 우리가 그려보자고요. 어떻게 그래요? x에 1 집어넣어봐요. 그럼 뭐예요? 1,1 나오죠? x에 2 집어넣어봐. 그럼 2 집어넣으면 얼마 나와? 2,2분의 1 나오죠? 3 집어넣으면 3,3분의 1 나오죠? 4,4분의 1 나오죠? 5,5분의 1 나오고. 그죠? 그럼 그래프 어떻게 돼? 이렇게 되는 거 아니야. 근데 얘만 그리고 끝내? x에 0 집어넣어봐. 0 집어넣을 수 있어 없어? 0 집어넣으면 y는 0분의 1인데 0분의 1이란 값이 있냐? 없지. 분모가 0 되면 된다 안 된다? 안 된다. 그런 수는 없으니까, 그지? 그럼 0은 못 집어넣어. 그럼 0보다 조금 큰 거 집어넣어볼까? 2분의 1 집어넣어볼까? x에 2분의 1 집어넣어봐요. 그럼 2분의 1 집어넣으면 y 얼마 돼요? 2분의 1 분의 1이니까 얼마? 2가 되죠. 예. 그럼 2분의 1 집어넣으면 2가 되는 거야. 3분의 1 집어넣으면 3이 되고요. 4분의 1 집어넣으면 4가 돼요. 그럼 그래프가 이렇게 된다는 거 이해되냐? 그럼 y축이랑 맞나 안 맞나? 안 만나는 거잖아. x축이랑 맞나 안 맞나? 안 만나잖아. 그지? 그 다음 얘만 그래요? 아니요. x에다가 음수도 집어넣을 수 있잖아요. 그럼 이렇게 될 거예요. 그래프. 그래서 x축과 y축과 안 만나는 쌍곡선 그래프가 된다. 이 얘기입니다. 알겠죠? 근데 이번에는 요 k 값을 좀 변화를 줘서 k가 2라고 한번 해볼게요. k가 2예요. k가 2면 어떻게 되는 거야? 좀 붕 떠서 이렇게 그리면 되는 거죠? 마이너스 2를 할까? 마이너스 2? 그럼 어때요? x에 1 들어가면 y 얼마야? 2지. 그럼 1 들어가면 2인 거야. 얘야. 2 들어가면 마일인 거고 3 들어가면 마 3분의 2. 그래프 이렇게 돼. 여기도 이렇게 그래프 그려지겠지. 그죠? 그럼 2, 4, 4분면 쪽에 그리는 쌍곡선을 그려주시면 돼요. 알겠습니까? 그래서 얘가 양수일 때 음수일 때를 우리가 잘 판단해서 그래프를 그려보시면 돼. 그 다음에 우리가 할 수 있는 작업이 뭐예요? 평행이동. 이렇게 돼 있어. 그럼 여기 있는 2, 여기 있는 2 잘 모르겠죠? 여기 있는 2는요 넘겨서 이렇게 표현하면 되고, 그럼 얘는 뭐예요? 얘를 갖다가 x축으로 3만큼 y축으로 2만큼 평행이동한 거잖아. 그러면 점근선이 어떻게 되는 거야? 원래 x축이 점근선이었는데 y축으로 이만큼 평행이동하니까 2라는 지점에서 점근선이 이렇게 생기겠죠. 맞아요? 그 다음 x축으로 3만큼 평행이동했어. 자, 그럼 원래 점근선이 여기 있었잖아. 그럼 3만큼 오른쪽으로 이렇게 이동하는 거잖아. 한 칸, 두 칸, 세 칸. 그럼 얘도 한 칸, 두 칸, 세 칸 이동해서 여기 3에서 점근선이 생기겠죠. 그 다음에 그래프는 몇 사분면? 2, 4, 4분면 쪽으로 이렇게 그려주시면 돼요. 알겠습니까? 안 만나게. 됐어요? 이게 유리함수 다예요. 별거 아니죠? 됐습니까? 됐죠? 그 다음 요거 말고 두 번째 내용을 이제 우리가 이제 써먹어야 되는 거를 좀 설명을 해줄게요. 자, 그 다음엔 요 그래프를 알아볼게요. x제곱분의 k란 그래프를 한번 알아볼게요. 얘는 그래프가 어떻게 될까? 얘도 똑같이 유리함수긴 해요. 유리함수긴 한데 아무것도 모르면 처음에는 대입을 해보시면 돼요.
숫자를 대입해서 볼 거야. 대입을 한번 해볼게요. 대입 어떻게 할 거야? x에다 숫자 집어넣어. k 1인 것부터 볼게요. x에 얼마 집어넣을래? 1 집어넣을래. 그럼 1 집어넣으면 어떻게 돼요? 1이죠? 그 다음 2 집어넣어요. 2 집어넣으면 얼마예요? 4분의 1이죠? 확 떨어지네. 3 집어넣으면 9분의 1이지 확 떨어지죠. 4 집어넣으면 16분의 1 확 떨어지죠. 0에 거의 가깝게 붙어있죠. 아, 붙은 건 아니죠. 붙으려고 완전 거의 붙은 모양처럼 되는 거죠. 근데 이번에 x에다 2분의 1 집어넣어 볼게요. 2분의 1 집어넣으면 어떻게 나와요? 4 나와요. 갑자기 확 올라가네. 그죠? x에 3분의 1 집어넣으면 어떻게 돼요? 9분의 1분의 1이니까 9 나와요. 3분의 1 집어넣으면 9니까 이 뚫고 올라가야 돼. 그래프 이렇게 나온다는 거 이해돼요? 맞아요? 맞죠? 됐죠? 계속 올라가는데 어쨌든 얘를 점근선으로 쓸 수밖에 없네. 그 다음 요번에 음수 집어넣어볼까? x에다 마 1 집어넣어봐. 마 1 집어넣어도 1이야. 마 2 집어넣으면 4분의 1이야. 9분의 1이야. 이렇게 돼요. 그지 않아요? 맞죠? 우리가 우함수, 기함수 얘기했는데 얘가 우함수예요. 그죠? 우함수, 기함수 얘기했었잖아. 우리 함수 그래프에서. 삼각함수 하면서 우함수, 기함수 얘기했었잖아요. 이런 거 기억해 주셔야 돼요. 이과는 기억하셔야 돼요. 우함수, 기함수 중요합니다. 알겠죠? 이과 미적분 문제에서 중요해요. 알죠? 자, 이런 그래프 모양이 나옵니다. 됐어요? 그럼 얘도 점근선이 있어요. 뭐 x축 안 만나요. y축 안 만나요. 점근선이에요. 그럼 얘가 이제 2로 바뀌잖아. 얘가 2로 바뀌면 어떻게 돼요? 2로 바뀌면 좀 더 넓어져요. 근데 그래프 모양 자체에는 변화가 없고요. 점근선도 변화가 없고요. 그죠? 알겠죠? 이런 모양이 됩니다. 이번에 음수 써볼까? 음수? 음수 한번 해볼까? 음수? 얘가 아니라 마 2라고 한번 해볼게. 그럼 어떻게 돼? 이렇게 돼요. 알겠어? 됐니? 그럼 이러한 그래프 특징 알겠어요? x제곱분의 k 형태되어 있는 그래프 특징. k가 양수면 위로 올라가는 산 모양이 되고요. 그죠? k가 음수면요. 골짜기 모양이 돼요. 알겠죠? 근데 어디에서? y축에서 붙지 않게끔 y축이 점근선이니까. 그럼 얘 다음에 할 게 뭐겠어? 당연히 평행이동이겠지. y축 평행이동과 x축 평행이동인데 x축 평행이동은 왼쪽 오른쪽으로만 움직여 주시면 돼요. y축 평행이동은 위아래로만 움직여 주시면 돼요. 그죠? 그게 다예요. 그러니까 니네한테 이런 그래프 그리래. y는 x-3의 제곱분의 1이래. 이거 그래프 어떻게 그려? 그럼 이렇게 그리면 돼. 3에서 점근선이 뿅뿅뿅뿅 생기고 이렇게 올려주고 이렇게 올려주면 끝나는 거야. 별거 아니죠? 아 근데 이번에는 여기다 상수항 플러스 2까지 달아주래. 그럼 어떻게 하면 돼? 얘가 아니라 2라는 점근선 만들어주고 3이라는 점근선 만들어주고 이렇게 올려주시면 돼요. 알겠어요? 별거 아니죠? 됐냐? 이런 그래프 알겠어요? 괜찮아요? 됐니? 그 다음에 요것도 있어요. 절대값 x분의 k라는 것도 있어요. 얘는 그래프 어떻게 그릴까요? 똑같아요. 이거야. 왜? 이거 그래프 배웠죠? 이거 배웠죠? 이거 배웠잖아. 유리함수. 1, 3쪽에 그리냐 2, 4쪽에 그리냐 그거잖아. 근데 x 자체의 절대값 씌워주면 밑에 거 접어 올리라고 했어 안 했어? 접어 올리는 거잖아. 그럼 야 밑에 건 1, 3쪽인데 3쪽 거가 접어 올라가면 이렇게 되는 거 아니야? 이런 모양 되는 거야. 괜찮지? 근데 k가 음수면 이렇게 되는 거겠지. 그 다음 뭐? 평행이동. 그것만 남아있는 거야. 그래서 니네가 새롭게 알아야 되는 그래프는 지금 설명한 얘네가 다야. 그 다음 여기에 이제 가우스를 추가시킬 거냐 안 시킬 거냐 그건 학교마다 좀 다르니까 가우스가 나오면 그거는 이제 학교에서 설명을 해줄게요. 학교에서가 아니라 교과서에 있는 내용으로 설명을 해줄게요. 나온다면
근데 가우스 자체가 교과가 좀 이상해서 빠져가지고. 아무튼 예, 이제 함수의 그래프 정리가 됐어요? 정리가 됐죠? 별거 어려울 거 없죠? 그럼 이 문제는 이제 바로 풀어볼게요. 이 문제 풀 수 있어. 이제 봐봐. 자, 리미트 x가 0으로 갈 때 x제곱분의 1 마이너스 7이라고 돼 있어. 그럼 니네가 이 그래프 그리면 되는 거잖아. 그래프 그릴 수 있어 없어? 있어. x제곱분의 1 그래프 생각을 한번 해보실래요? 뭐였어요? 이거였었죠? 이거였었죠? 근데 걔를 어떻게 했어요? y축 방향으로 마칠만큼 평행 이동했죠. 마이너스 7만큼 내린 거죠. 그럼 뭐예요? 마7이라는 새로운 정근선 생겼고 y축 정근선 그대로고 최고차항계수 양수니까 위로 뻗어 올라가는 이러한 그래프 그려주시면 돼요. 됐니? 그 상태에서 x가 0으로 갈 때를 생각을 해봐. x 0이 어디야? 여기잖아. x가 0으로 가면 그래프는 누굴 보는 거야? 얘네들을 따라서 보는 거 아니야? 이렇게? 얘네들 따라 보는 거 아니야? 오른쪽은 어떻게 되겠어? 이렇게 되지 않아? 근데 왼쪽이든 오른쪽이든 어디로 가고 있어요? 졸라 큰 수로 가고 있죠. 무한대. 됐냐? 그럼 얘는 어떻게 했어? 그래프 그려야 돼? 머릿속으로 생각할 수 있지 않을까? 왜? x제곱분의 마이너스 1이잖아. 그럼 골짜기지? 정근선 누구? x 이퀄 0. 그지? 근데 0으로 갈 때 어떻게 되는 거니까? 내려가는 거 요놈을 물어보는 거잖아. 그럼 어디까지 가? 마이너스 무한대까지 가겠지. 괜찮냐? 이해되냐? 됐죠? 그래서 새롭게 봐야 되는 그래프는 요놈들이다 라고 생각하시면 되고요. 예, 그 다음에 이제 요거 볼게요. 자, 다음 극한을 함수의 그래프를 이용하여 구하시오. 요번에는 뭐예요? x가 무한대로 갈 때 또는 마이너스 무한대로 갈 때를 얘기를 하는 거야. 자, 그럼 봐봐. 그래프 그래서 보시면 되는 건데 나와 있는 그래프가 뭐야? 3x마이잖아. 3x마이 그래프 그릴 수 있어? 대충 이거거든요? 얘가 마2고요. 근데 x가 무한대로 가는데 무한대로 가면 뭐야? 오른쪽 끝이 어떻게 되냐? 이렇게 계속 올라가는 거잖아. 무한대로 간다. 이렇게 보시면 돼요. 근데 이거를 좀 더 빠르게 볼 수가 있어요. 어떻게 보느냐? 잘 봐. x가 무한대로 가죠. 그럼 3x라는 것도 무한대로 가지 않아요? x 자체가 엄청나게 큰 수로 바뀌고 있는 상황인 거잖아. 거기다 플러스 3배를 해줘도 계속 양의 무한대로 가고 있는 거잖아. 거기서 빼기 2를 해봤자 야, 모래사장에 모래가 엄청나게 많아. 무한개만큼 있어요. 근데 거기서 모래알 2알 빼냈어. 그럼 개수가 0개냐? 그냥 무한대야. 무한대는 계속 커지고 있는 상태인데 그 상태에서 2개만 빼내도 그냥 무한대예요. 변화가 없어요. 알겠어요? 이해되십니까? 그러니까 얘가 플러스 무한대로 가니까 플러스 무한대로 바로 써도 돼. 얘도 봐봐. 잘 봐. x가 무한대로 갈 때 마이너스 5x 플러스 1이거든. 원래 그래프를 그리면 이렇게 될 거야. 근데 무한대로 가면 아래로 내려가니까 이 새끼 마이너스 무한대 이렇게 쓸 건데 이 상태로도 볼 수가 있다고. 잘 봐. x가 무한대로 가. 얘 자체가 엄청나게 커지고 있는 숫자인 거야. 근데 거기다 마이너스 5를 곱하네? 엄청나게 숫자가 커지고 있는 상태라고 하더라도 양수잖아. 양수인 놈한테 음수를 곱해. 그 음수로 바뀌는 건 적용시켜줘야 돼요. 그럼 숫자는 계속 커지는데 음수로서 계속 커지는 거니까 어떻게 되겠어? 음의 무한대로 가겠지. 계속 밑으로 내려가는 음의 무한대인데 거기다 플러스 1 해봤자 그대로 음의 무한대로 바로 쓰셔도 돼요. 알겠어요? 자, 한 가지 더 볼게. 잘 봐. 문제 없지만 리미트 x가 무한대로 갈 때, 마이너스 무한대로 갈 때 x제곱불 4x 마이너스 1이라고 돼 있더라고. 쳐봐. 이 잘 봐. x가 무한대로 마이너스 무한대로 가고 있죠. 근데 x제곱 플러스 4x 마이너스 1이죠. 잘 봐. x가 마이너스 무한대야. 음수로서 숫자가 계속 작아지는 마이너스 1000, 마이너스 만, 마이너스 10만, 마이너스 100만, 마이너스 1000만 이런 식으로 숫자를 머릿속으로 생각을 한번 해보라고. 근데 그놈을 제곱을 하네? 제곱을 하면 이거 양의 무한대 가는 거 아니야? 양의 무한대 아니야 이거? 맞지? 근데 봐봐. 플러스 4x야. 4x. x가 마이너스 무한대인데 4배 해도 그대로 마이너스 무한대죠. 그죠? 그죠? 마이너스 2는 상수니까 개무시해도 되고 x가 변해도 변하지 않잖아. 얘는 개무시하라고. 그럼 얘네 둘만 생각을 하면 돼. 그럼 한 놈은 플러스 무한대야, 한 놈은 마이너스 무한대야. 그럼 얘는 우리가 조금 생각해볼 값어치가 있지. 그지 않냐? 생각해볼 값어치가 있죠. 왜? 한 놈은 계속 무한대로서 플러스 무한대, 마이너스, 플러스 1000, 플러스 만, 플러스 10만, 플러스 100만 이렇게 가는데 한 놈은 마이너스 10, 마이너스 100, 마이너스 1000, 마이너스 만 이런 식으로 가는 거잖아. 그럼 얘네들은 합한대. 그럼 상쇄돼서 없어질 수도 있겠고 아니면
얘가 엄청나게 빠른 속도로 플러스 무한대가 엄청 더 빠르게 커져요. 얘는 마이너스 무한대로 작아지긴 하지만 좀 속도가 좀 작은 속도로 작아지는 거고. 그럼 얘네들 더하면 그대로 플러스 무한대가 될 수도 있는 거잖아. 그럼 얘는 생각해볼 값어치가 있다고. 그럼 이런 것들은 잘 모르니까 그래프를 그려보시면 돼. 이 그래프 그릴 수 있어요? 없어요? 있잖아. 어떻게 그려? 꼭지점이 마이너스 2면서 아래로 볼록인 포물선이잖아. 그럼 음행무한대니까 이쪽 가는 거잖아. 되고 어떻게 되는 거야? 무한대가 되는 거야. 이해돼요? 괜찮습니까? 근데 이 상태로도 원래는 볼 수 있어. 자, 생각을 한번 해보자고. x에다가 숫자를 자, x가 마이너스 100일 때를 생각을 해보자. 그럼 x제곱은 얼마야? 만이죠. 그 4x는 얼마야? 마 400이죠. 그럼 둘이 계산해도 9600이네. 근데 이번에는 x가 마이너스 1000인 상황을 생각을 해봐. 제곱은 뭐가 돼? 플러스 100만이야. 그지? 이건 뭐예요? 마이너스 4000이에요. 그럼 얘네 둘 더하면 어떻게 돼요? 99만 6천 되는 거죠. 아까는 9600밖에 안 됐는데 이번엔 99만 6천이야. 어때? 두 개 더해도 숫자가 더 커지고 있죠. 왜? 얘는 제곱배가 되기 때문에. 얘는 그래봤자 4배밖에 안 돼. 4배보다는 제곱배가 훨씬 더 큰 영향을 끼치지 않을까요? 제곱이 되니까. 야, 내 몸무게가 3배 됐어 이거랑 내 몸무게가 제곱됐어 이거랑 생각을 잘 해봐. 제곱됐다라고 하는 게 니네가 크나큰 충격을 받지 않을까? 내 몸무게 제곱하면 1000kg인데 대략적으로. 그렇지 않아요? 내 몸무게가 4배 됐어 보다 내 몸무게가 제곱배 됐어 라는 게 훨씬 더 큰 충격이라고요. 그죠? 엄청 더 큰 숫자의 변화를 불러온다고. 제곱이라는 게. 알겠냐? 그러니까 요 놈을 따라가셔도 된다 이 얘기예요. 알겠죠? 아니, 근데 뭐 이런 것까지는 나중에 좀 더 자세하게 얘기하도록 하고요. 일단은 그래프를 그려서 볼 수 있는 건데 이런 것들은 논란의 여지가 없어. 논란의 여지가 없이 바로바로 나오기 때문에 그래프를 굳이 그리지 않아도 그냥 바로 할 수가 있어. x가 마이너스 무한대로가 마이너스 무한대 곱하기 2 해봤자 마이너스 무한대야. 거기서 빼기 하면 좀 더 작아지긴 하지만 마이너스 무한대라는 사실은 변화가 없는 거야. 그럼 봐봐. 마이너스 무한대로 가는 놈한테 마이너스로 곱했으니까 플러스 무한대가 되죠. 거기다 뿔사 더해줘도 그대로 플러스 무한대가 되는 거고. 괜찮냐? 이해돼요? 그래서 그래프를 그리지 않아도 우리는 볼 수 있다. 그래프 그래도 마찬가지야. 야, 마x 뿔사 그래프 못 그리는 사람 없을 거야. 이렇게 될 거야. 근데 x가 어디로 가? 마이너스 무한대로 가는 거니까 왼쪽 끝으로 가는 걸 보는 상황이고 어떻게 돼요? 계속 올라가잖아요. 그럼 무한대로 가는 거지. 그지? 괜찮죠? 자, 이거 생략하도록 할게요. 자, 그럼 조금만 쉬었다가 문제풀이 할게요. 조금만 쉬었다 할게요.